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대형 김밥 프랜차이즈 횡포 관련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프랜차이즈에서 계약을 거절당한 1호 가맹점주가 지난 5월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다른 점주들도 재료비 폭리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소송과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본사 측은 홈페이지는 물론 박람회 현장에서도 분쟁은 단 한 건도 없다며 거짓 홍보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성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9월 서울 코엑스에서 4일간 열린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 최근 보복성 계약갱신 거절 논란이 불거진 김밥 프랜차이즈도 이 행사에 참가해 홍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한 방문객이 분쟁 여부를 묻자 본사 직원은 자신 있게 답합니다. 전쟁이 없으셨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지금 소송 하는 거랑 오너 리스크도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김밥 프랜차이즈의 문제를 예로 들며 자신들의 안정성을 내세웠습니다. 김밥이라서 식중독이 분당하고 여기 서울에서 터졌거든요. 저희는 그런 문제는 따로 없습니다. 또 지난달까지 홈페이지에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이 0건이라고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약 갱신 거절을 당한 첫 가맹점주가 이미 지난 5월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사 역시 지난 9월 초 해당 점주가 김밥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업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재료비 폭리 등 문제로 공정위에 신고한 또 다른 점주가 본사 직원의 협박에 못 이겨 분쟁을 철회했다고 주장합니다. 이해를 한다, 힘드셨겠다 이런 얘기들 막 하다가 철회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결국 전국 가맹점주 50여 명은 지난달 협의회를 꾸려 단체로 본사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본사 측은 가맹점주 협의회 대표에 형사소송을 예고하며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고 그냥 정당하게 협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건데 이렇게 내용 증명을 받으니까 저는 이제 협박이라고 느끼게 된 거죠. 거짓 홍보 의혹에 대해 본사 측은 박람회 당시에는 소송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이 없다고 직원이 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홈페이지 광고는 첫 가맹점과의 문제 외에는 특별한 분쟁이 없어 계속 게시했으며 해당 점주와 갈등이 커져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용 증명에 대해서도 협의회가 아닌 대표 개인에게 보낸 것으로 허위 사실 등을 유포 말라는 경고 차원이라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대전 갑천 생태호수공원이 개장 한 달여 만에 누적 방문객 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9월 말 생태호수공원을 임시 개장한 뒤 평일에는 평균 7,000명, 주말과 휴일에는 최대 2만 명이 찾고 있다며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방문객 급증에 따라 안전관리 등을 보완하고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을 통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세종중앙공원에서 추진되는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 측은 세종시의 생태와 휴식을 상징하는 공간을 특정 연령층과 동호인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공원의 본래 의미와 세종시의 생태적 중심 공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철강업체가 내수 부진과 50% 대미 관세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당진의 주요 철강 기업의 수익 구조가 붕괴 위기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 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당진의 주요 철강사는 660억 원의 적자를 받고 일부 업체의 가동률은 6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당진의 제조업 종사자 가운데 40%인 14,000여 명이 철강 산업에 몸담고 있어 철강 산업이 붕괴되면 지역 경제에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바닷물의 조수 차이가 커지는 대조기를 맞아 보령 해양경찰서가 오는 23일까지 방파제와 갯바위 등 출입 통제 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와 단속에 나섭니다.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는 보령 죽도 방파제와 서천 동백정 방파제, 서천 마량포구 갯바위 등 3곳입니다. 보령 해경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시설물 점검과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무단 출입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때 쌈짓돈처럼 여겨졌던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비. 이제는 이 예산을 좀 더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해마다 주말 사용이나 사적 이용 의심 사례 등 논란은 여전합니다. 누구나 클릭 몇 번만으로 단체장들의 사용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른바 업추비 맛집 지도가 등장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얼핏 보면 대전의 맛집을 표시해 놓은 평범한 지도처럼 보이는 누리집 화면. 하지만 중구의 식당을 눌러보니 이장우 대전시장이 올해 1월 한 차례 방문해 10만 원을 썼다는 내역이 한눈에 보입니다. 다른 식당과 카페 등도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다녀간 일시와 사용 금액, 목적 등이 줄줄이 적혀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올해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 구청장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이른바 업무 추진비 맛집 지도입니다. 그동안 업무 추진비는 쌈짓돈처럼 여겨져 주말 사용이나 사적 이용 의심, 해외 사용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돼 왔습니다. 때문에 선거 때면 반짝 관심을 받아왔는데 시민 누구나 업무 추진비 내역을 살피고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체 누리집을 개발한 겁니다. 공직자도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업추비 예산을 쓰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시간에 맞지 않게 술을 과도하게 먹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만약 시민들도 여기가 방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좀 자제하게 되지 않을까. 시민들이 직접 의심 사례를 체크하거나 가보고 싶은 맛집에 댓글을 달아보는 등 참여도를 높일 흥미 요소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말까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추가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청사 등 국가기관의 내역도 업추비 맛집 지도에 담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충남도 의회가 채용 절차 위반과 부당한 수의계약 등으로 논란이 된 천안의료원에 대한 기관 경고를 내리고 원장과 직원들의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 조사 결과 천안의료원은 임시직 이송요원을 채용하면서 공고 없이 내부 추천으로 선발하는가 하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의료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종합검진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쪼개는 방식으로 부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저가의 수입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세청이 다음 달 5일까지 3주간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저가나 저품질 수입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고가에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단순 가공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입니다. 관세청은 김치 수입량이 지난 2012년 24만여 톤에서 지난해 31만 톤으로 주 원재료인 배추도 같은 기간 67톤에서 16,000여 톤으로 급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에 대해 대전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을 유지해달라고 항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지난 2023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등 운전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어제 대전본원 대강당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호선 표준연 원장은 기념사에서 앞으로 50년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상의 기준을 만드는 글로벌 표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표준연은 지난 1975년 12월 국가표준체계 확립을 목표로 설립됐으며 1978년 1호 입주연구소로 대전 대덕특구에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주 수능을 앞둔 지금 수시 입시가 한창인데요. 수시 발표를 앞두고 고1 때 내신 점수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이제 확인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대전 예술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학교 측은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규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문제의 내신 성적 입력 오류는 지금 고3 학생들이 1학년이던 2023학년도 1학기 드로잉 과목에서 발생했습니다. 실기 90%, 개인작품집 10%를 반영해 100점 만점에 5점 척도로 환산해야 했지만 환산 점수가 아닌 원점수가 입력된 사실이 입시를 코앞에 두고 최근 확인된 겁니다. 예를 들어 원점수 78점, 성취도 B로 잘못 입력된 학생의 경우 환산 점수로는 80점 이상, 성취도 A가 돼야 해 점수와 성취도 모두 낮아진 겁니다. 성적 대조 과정에서 수상한 점수가 보인 건데 교육청에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시에 대해서는 생성이 완료돼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얘기 들으신 바가 있나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학교 측은 당시 평가 기준 변경 과정에서 생긴 단순 실수라며 뒤늦게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인지를 진짜 30분 전에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교육청하고 통화할 때는 전혀 인지를 못했었고 지금 발견했고. 성적이 잘못 입력된 학생은 현재까지 10여 명. 학교 측의 전수 점검이 이루어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학부모님들한테 일단은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든 대학교에 이 점수 바꾼 부분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학교는 부랴부랴 전수 점검 결과와 정정 계획을 교육청과 협의해 진행하겠다며 학생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 미대 입시인 홍익대 수시 1차 발표는 오는 15일, 다른 학교의 결과도 발표되는 상황입니다.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는 정말 작은 차이가 당락을 결정하는데 다면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1, 2점 차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합격과 불합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능을 단 일주일 앞두고 드러난 학교 측의 이해하기 힘든 실수에 1점이 아쉬운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13일 열리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지난해보다 600여 명 증가한 16,000여 명이 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능시험은 대전 지역 35개 학교 590개 시험실에서 치러지며 오는 10일 원서 접수 장소에서 수험표를 받은 뒤 배정받은 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예비 소집에 참여해야 합니다. 앞서 시교육청은 대전시와 소방본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험일 교통관리와 소음 통제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소방청이 모레 제63회 소방의 날을 앞두고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호중 장관은 소방이 최고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춰가는 길에 등대처럼 빛을 비추겠다고 말했고 유공자 포상과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청사 로비에는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순직 소방관 271명의 이름이 적힌 추모 시설이 조성됐습니다. 세종시가 오늘까지 이틀 동안 세종 공동 캠퍼스에서 2025 창업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행정중심 도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같은 세종시의 특성을 살려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창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첫날인 어제 세종시는 상공회의소 등과 창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고 창업 경험을 공유하고 투자와 협업을 제안하는 토론과 설명회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대전 엑스포의 마스코트 꿈돌이가 30년 만에 재탄생해 대전의 상징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죠. 지역 경제를 살릴 구원투수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문구류나 먹거리 등의 단순 제품을 넘어 관광객 유입을 위한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1993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대전 엑스포의 마스코트 꿈돌이.
잊혀가던 꿈돌이가 30년 만에 대가족 꿈씨 패밀리로 돌아와 또다시 대전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탄생시켜 젊은 세대층, 일명 MZ세대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스타 보다가 무인 카페에서 이제 지역화돼 있는 꿈돌이 라면 먹는 걸 보고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좀 귀엽다 보니까 이제 어린 층들에게 이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서.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대전시는 꿈돌이 라면과 호두과자, 누룽지, 막걸리, 열차블록 등 꿈돌이를 활용한 상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전 소재 기업들과 손잡고 상품을 생산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는데 대전에 직접 와야만 살 수 있는 판매 전략으로 관광객 유입도 노립니다. 실제 지난해 상품 첫 출시 이후 꿈돌이 하우스 등 공공팔로처 5곳에서만 3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료를 비롯해서 좀 자기만의 취향에 맞는 그런 상품들을 구매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런 건 좀 전략적으로 저희가 더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잇따라 출시하는 상품들이 단가가 낮은 먹거리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체류형 관광 등 관광 수익을 높일 방안도 시급합니다. 오픈 키친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쓰잖아요. 꿈돌이가 먹거리로 그런 공정을 만드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여행 프로그램이나 이런 뭐 반나절 프로그램 같은 걸로.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온 꿈돌이를 단순 홍보 수단을 넘어 진정한 대전의 마스코트로 우뚝 서게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카이스트 윤성의 교수팀이 휴대전화 사진 2-3장만으로 고정밀 3D 공간을 복원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사진을 통해 사물의 3차원 형태와 카메라의 시선 방향을 동시에 추정해 실제 환경을 복원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가 학습이나 보정 과정 없이도 형상 왜곡이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카이스트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생이 공동 1저자로 참여한 이번 논문은 국제이미지처리학회 최고학생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함정에서 발생한 유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물을 뿌려 초동 진압할 수 있는 자율형 소화체계 시스템을 개발해 시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누유 등으로 기관실, 경납고, 갑판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98%의 정확도로 탐지하고 해상의 파도로 흔들리는 조건에서도 소화수를 정확히 조준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시연을 통해 파고 1m의 해상 환경에서 18m 떨어진 화재 지점에 소화수를 정확히 조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 서구가 어제 샘머리 공원에서 관내 10여 개 봉사단체와 함께하는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인도네시아와 케냐 등 16개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김장김치 1,400상자를 담가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논산시가 일본 오사카 대형 유통업체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농식품 수출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일본 현지 유통 전문기업 6곳과 10억 원 규모의 협약을 맺은 논산시는 딸기와 젓갈, 쌀 등 대표 수출품의 안정적 판로 구축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천군이 산간 지역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이른바 식품 사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식 편의점인 찾아가는 황금마차를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황금마차는 생활 필수품을 실은 1톤 화물차가 상점이 부족한 마을 28곳을 대상으로 하루에 2-3곳씩 마을마다 2주에 한 번꼴로 돌며 물건을 팝니다. 군은 이번 사업을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어르신 7명이 운영을 맡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